먹구름인데 먹구름. 여전히 먹구름. 여전히 먹구름. 네, 이미 먹구름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유리하게 볼 부분이 크지 않다. 물론 비바람도 몰아칩니까? 비바람은 이미 한참 전부터 계속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악화되는 건 없다. 다만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예. 강요죄 부분은 유죄가 무죄로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형량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다면 남은 다른 피고인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죠. 예. 이재용 부회장은 먹구름인데 예. 태풍이 예상됩니다. 네. 먹구름인데 태풍. 파기환송심이 이제 열려요. 다시 대법원에서 예. 2심으로 돌아갔는데요. 예. 2심 재판 결과 기존에 이제 이번에 파기된 이번에 깨진 2심 판결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저희가 좀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날씨로 좀 이런 판결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 하나씩의 쟁점에 대해서 판단해 볼 텐데요. 먼저 법률 용어 하나부터 좀 정리를 해보고 있고요. 파기환송이라는 게 네. 정확히 어떤 겁니까? 파기는 깬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환송은 돌려보내는 거죠. 돌려보내는 네, 이번에 깨서 돌려보낸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대법원이 한 게 예. 파기환송인데요. 2심 판결. 2심 판결에 불복을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대법원에서 원래 그 판단의 대상인 2심 예. 원심 판결을 깨고 원심으로. 이거 잘못됐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봅니다. 이제 파기환송심, 파기환송이 돼서 다시 돌려받은 2심 재판부가 예. 다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람들은 다시 재상고해서 또 대법원에서 한 번 더 다툴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어쨌든 그 피고인들에 대한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이 되는 것이죠. 파기환송심에서도.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예. 파기환송심도 2심이에요. 예. 그래서 역시 2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다 다툴 수가 있는 것인데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 상급심의 판단에 하급심은 기속돼요. 좀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 상급심 하급심 어려우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그- 판단을 네. 파기환송심이 어느 정도 그냥 네. 법률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주는 것이 좀 관례다. 네, 관례가 아니라 법원 조직법에 규정이 있어요. 아, 그게 네. 규정이 되는 네, 거예요. 기속되기 때문에 예. 따라야 합니다. 어. 만약에 그렇게 따르지 않은 그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예, 예. 하지만 그럴 경우에 거기에 불복한 당사자가 거기에 불복해서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오늘 내린 그런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확정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쟁점은 무엇인지 각 인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부분 보겠습니다. 뇌물 혐의 분리해서 다시 판결하라 이 취지거든요. 뇌물 네. 혐의는 왜 분리하는 겁니까? 이 부분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가 다 놓친 부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1, 2심 다 잘못됐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네, 잘못된 부분이에요. 예. 근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 공직선거법이 있어요. 이 공직선거법에는 이 선거권이 없는 자 그리고 피선거권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 받고 예.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제 선거권이 없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이 뭐 대통령 등이 뇌물을 받으면 뇌물을 받아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고 이런 경우에는 역시 없거든요. 예. 선거권이.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범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원칙은 다 한꺼번에 묶어서 형을 하나 선고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 피고인에 대해서 선거권, 피선거권을 판단해야 되니까 예. 그 부분은 나눠서 판단해달라라고 하는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있는데 예. 안타깝게도 1, 2심 재판부가 모두 이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간과했다. 네, 깜빡하고 넘어간 거예요. 반영하지 못했어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어떻게 1, 2심 둘 다 모를 네. 수가 있는 걸까요? 이런 일이 좀 있는 경우입니까? 사실 재판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예. 실수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실수를 잡아내기 위해서 예. 상급심이 있는 거고 심급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잘못을 집어냈으니까 예.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분을 잘 마무리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를 분리해서 선고를 하게 되면 네. 앞서 뭐 날씨로 먹구름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에 지금 무게를 두시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다만 큰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동일할 수도 있어요. 큰 차이가 없거나 동일할 네네. 수가 있다. 2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받았던 것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렇습니다. 똑같을 수도 있다는 그럴 말씀이신 수도 건가요? 있어요. 왜냐하면
참고할 만한 그런 규정이 있기 예, 때문인데요. 형사소송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 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데 예. 그 중에 한꺼번에 다 선고했으면 어떤 형량이 나오겠죠. 예. 한꺼번에 다 재판을 받았으면. 그런데 그렇죠. 그 중에 일부분만 먼저 재판을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형량이 선고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야, 같이 재판 받을 수 있는 범죄가 나중에 발견된 거예요. 예. 이러면 또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나눠서 재판을 받으면 형량이 한 번 선고되고 두 번 선고되니까 징역형을 2번 다 더해야 됩니다. 그죠.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한꺼번에 재판 받았으면은 형이 한 번 선고될 건데 예. 나눠서 하게 됐으니까 한꺼번에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선고됐을 거라고 한번 짐작을 해서 이거를 반영하도록 규정이 있어요. 그렇다면 같은 규정은 아니지만 그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 파기환송심에서 나누어서 선고할 때도 한꺼번에 선고할 때 지난번에 이렇게 선고했으니까 예. 나누어서 선고하더라도 그 총 기간은 징역형의 총 기간은 같게 하거나 비슷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가 확정된 그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건 어떤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가 확정된 부분, 예. 무죄가 확정된 부분은 없었던 겁니까? 오늘 무죄가 확정된 부분은 없죠? 네. 그렇다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하라고 돌려보낸 것이 다고 네. 안종범의 수첩 사초로도 불렸었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언론 보도가 약간 좀 혼선이 있어요. 혼선